여러분들 이 IRP 제도 이거 하나 몰라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세금 혜택까지 놓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정승현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행들이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고객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올라가고 안전자산 투자 심리까지 개선되면서 금융사들이 IRP 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IRP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IRP는 단순히 연금계좌 하나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인데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IRP가 정확히 뭐지? ISA랑 뭐가 다른 거지? 무조건 가입하면 좋은 건가?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IRP의 개념부터 세액공제 혜택, 장단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지, 마지막으로 IRP에 도대체 뭘 담아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IRP에 대해선 졸업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른 재테크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 무료 상담은 위 전화번호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IRP가 도대체 뭘까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말하고요. 또는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정리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요. 그 전이라도 노후 준비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전자산 30%는 고정적으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70%는 위험자산이나 주식, 혼합형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금 운영이 가능한 편입니다. IRP 가입자는 추후 자신이 맡긴 자금을 한 번에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어요. IRP의 장점은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세제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어요. 또한 IRP는 장기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자, 그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IRP의 납입액 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고 퇴직급여 수급 시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 발생하고요. 일시금 수령 시 기타 소득세 무려 16.5% 발생하니까 일시금 수령은 꽤나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IRP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연금저축의 얘기를 또 빠뜨릴 수는 없는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IRP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저축 IRP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 만약 종합소득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900만원을 입금했다면 16.5%의 공제율로 총 148만 5천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으로 11억 9천만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금리로 1억에서 1억 9천만원 만들 때 이렇게 해서 1억으로 11억 9천만원 만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금융 자격증이네요. 남들은 벌써 자산 불리고 있는데 내 돈만 통장에서 멈춰있지는 않나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전혀 모르시겠지요.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투자는 타이밍보다 시스템이에요. 저희 투자자문이 AI로 분석해 여러분들께 직접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립니다. 투자자산 전문가의 글로벌 전략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신청은 010-3405-0969로 신청해주세요. 공제율 13.2%가 적용되고 총 118만 8천원을 절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장점으로 IRP 적립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작년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IRP 적립금 누가 얼만큼 IRP를 투자했냐는 건데요. 증가율이 최근 3년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해요.
이 외에도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상품을 동시에 이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에 절세 계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RP 가입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계좌를 만들고 난 후에 상품을 선택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과 납입 방법, 연금 수령 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택한 IRP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 서류 작성하고 기간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모바일로 뚝딱뚝딱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시급 기간별로 금융사별로 한 계좌를 보통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IRP가 딱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인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IRP 가입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일반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1년 미만 근속이나 단기간 근로자 등 다양한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IRP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 IRP의 단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연금 수령 시점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노후를 위한 상품이라서요. IRP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나 수수료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될 포인트입니다. IRP는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금융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또 상품에 따라서 세전 혜택이나 연금 수령 시점 등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IRP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IRP는 나의 노후를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국공채나 채권 등 일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위험성이 적은 상품들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주식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주식 펀드 다 됩니다. IRP를 이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들이 과세 이연돼서 복리로 불어나겠죠. 차후 연금을 위해 모은 돈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IRP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들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러 번 반복하지만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점, 이 점은 좀 단점이에요. 노후를 위한 자금이니까 상품 탄생의 목적에 맞게 안정적인 노후자금 그리고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면 아주 적합한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IRP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IRP, 연금저축, 개인연금 다양한 게 있죠. 자신이 얼마의 연금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 스스로 계획을 좀 해보시고 그에 맞는 IRP 상품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IRP에 도대체 뭘 담아야 하나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IRP에는 30%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에는 없는 규칙이죠. 간단히 말하면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50% 이하인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적금이나 채권만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규칙을 지키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에이스 미국 S&P 500 미국 혼합체 50 액티브 ETF. 이건 S&P 500 지수와 미국 초단기 국채 50%를 섞은 ETF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자산으로 100% 인정되면서도 실제 주식 비중을 50%까지 넣을 수 있어요. 자, 비슷하게 미국 나스닥 100과 채권을 50대 50으로 섞은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도 있는데 현재 총 보수율이 0.05%로 국내 채권 혼합형 중에 가장 낮아요.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테슬라 30%, 채권 70%인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아니면 엔비디아 30%, 채권 70%인 타이거 엔비디아 채권 혼합도 안전자산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코덱스 TDF 시리즈.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로 이게 뭐냐면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 비율을 바꿔주는 ETF예요. 젊을 때는 주식 80%, 채권 20%, 은퇴에 가까워지면서 주식 30%, 채권 70% 이런 식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TDF도 역시 안전자산으로 인정돼요. TDF 203045, 2060 이 ETF 뒤에 붙은 숫자들은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생 연도 플러스 60의 숫자,
ETF를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이라면은 1970 플러스 60은 2030 TDF, 2030 TDF, 2030 ETF, 2030 ETF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래서 나이에 맞게 TDF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IRP 안전자산 30% 포트에는 예적금 채권 ETF도 좋지만 채권 혼합형이나 TDF를 넣는 게 어느 정도 규칙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자, 제가 뭐라 했죠? IRP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통장이 아니라 20년, 30년 끌고 가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IRP는 안전자산 30% 규칙만 잘 이해하고 예적금 말고도 채권 혼합형이나 TDF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규칙을 지키면서도 수익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IRP의 정확한 정의와 장단점, 구조, 운용 방법, 안전자산 30%의 규칙, 그리고 실제 구성 전략까지 평소에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른 재테크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 무료 상담은 위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1억으로 3억 5천 만드는 방법 링크 넣어 놓을게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절세 투자를 제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